중동의 한복판에서 희망의 등불이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적 경이로움, 바로 아이언돔입니다. 단거리 로켓과 포탄을 요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이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현대전의 복잡성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언돔의 개발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도시로 로켓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긴장이 고조되던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인해 첨단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2011년부터 가동된 아이언돔은 군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날아오는 위협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추적하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성공은 최첨단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자회사인 엘타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레이더 시스템은 로켓 발사를 거의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시스템은 로켓의 궤적을 계산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협이 확인되면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에서 제작한 타미르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어 날아오는 로켓을 공중에서 요격하여 파괴합니다. 아이언돔의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영향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각 요격 미사일의 가격은 수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켓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장기적인 분쟁 관리를 위해 이러한 고비용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에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비평가들은 아이언돔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이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과 전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언돔은 기술적, 재정적 측면 외에도 이스라엘 사회에 심대한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인에게 아이언돔은 계속되는 분쟁 속에서도 안정감과 정상성을 제공합니다. 첨단 불꽃놀이로 묘사되는 요격 미사일이 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로켓 공격의 끊임없는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감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아이언돔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시급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민과 정책 이반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위험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아이언돔은 인상적인 성능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은 이 시스템의 자금 지원과 개발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세계 군사 전략에서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개발에 대한 동맹국들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이언돔의 효과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학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언돔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로켓을 요격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군사적 대응을 확대하여 이 지역의 폭력 순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방어막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의 능력은 이스라엘이 분쟁에 참여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으로 군사적 및 외교적 해결 방식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이언돔의 첨단 기술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간의 군사력 격차는 분쟁의 힘의 불균형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전쟁의 윤리, 분쟁 상황에서 강대국의 책임, 분쟁 해결을 위한 보다 공평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합니다. 따라서 아이언돔은 단순히 로켓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현대 전쟁과 평화, 유지의 복잡성과 도전 과제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아이언돔의 이야기는 분쟁에 직면한 인간의 독창성에 대한 증거이자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이언돔의 존재는 중동 정치의 더 넓은 맥락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분쟁과 동맹의 변화로 점철된 이 지역에서 이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주권을 유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결의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군사적 불균형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적들에게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중동의 평화 프로세스에도 적용됩니다. 한편으로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잠재적 위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방패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평화 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정치적, 군사적 의미 외에도 인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이스라엘 마을 주민들에게 아이언돔은 단순한 기술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심리적 안도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가족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아이들은 보호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덜고 밖에서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호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훨씬 더 깊은 상처에 대한 반창고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성공은 분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효과를 관리할 뿐입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아이언돔의 성공은 전 세계 군사 전략과 국방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언돔의 효과를 목격한 많은 국가들이 미사일 방어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방어 시스템을 향한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공격력보다 방어 능력에 중점을 두는 군사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전쟁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 많은 국가가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함에 따라 군사적 교전의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대치에서 기술 전쟁으로 초점이 옮겨갈 수 있으며 전통적인 군사력보다는 방어 시스템의 정교함에 따라 임무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언돔은 국방 기술의 놀라운 업적이지만 여러 가지 윤리적 함의와 과제를 던져줍니다. 아이언돔의 이야기는 격동하는 세계에서 평화를 위한 더 큰 투쟁의 축소판입니다. 이 시스템의 보호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시스템의 존재는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지속적인 분쟁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20세기 후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로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상호 인정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기술과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교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파트너십의 성격도 변화하여 점차 안보와 군사적 차원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화의 배경에는 공동의 도전과 상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지역적 위협에 직면한 양국은 첨단 국방 역량과 기술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이해는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심화 동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군사 및 방산 협력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와 방어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필요성과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 전문성 및 혁신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상호 이익이 됩니다. 한국은 최첨단 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이스라엘은 신뢰할 수 있는 방위 산업 시장을 한국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정보 공유, 대테러 이니셔티브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군사 협력은 양국 간 신뢰와 전략적 조율의 수준을 나타내며 양국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세계 정치의 더 넓은 맥락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양국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와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중국, 북한과의 관계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과의 관계와 중동 및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균형은 섬세하고 종종 어려운 노력입니다. 양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동맹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도의 외교적 기술과 전략적 선견 지명을 필요로 합니다. 양국 관계의 이러한 측면은 현대 사회에서 국제 외교의 복잡한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군사 및
국방 외에도 경제 및 기술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은 특히 기술, 혁신, 연구,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무역 및 투자 교류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탄탄한 경제력과 기술력은 스타트업 국가이자 혁신 허브로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경제 및 기술 협력은 양국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역학을 관리해야 하는 등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기 거래는 수년에 걸쳐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던 무기 거래는 양국의 군사 및 기술 파트너십이 심화되면서 그 규모와 복잡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첨단 국방력 추구와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 기술 및 무기 전문성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거래되는 무기의 종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기술, 드론, 정밀 유도 탄약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니라 기술 지식과 방어 전략의 이전입니다. 또한 이 파트너십은 공동 연구 및 개발 이니셔티브로 확대되어 양국 간의 군사적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국에게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는 전략적 필수 요소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 기술이 국방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에 대처한 경험과 방위 기술 혁신으로 한국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한국과의 무기 거래는 방위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과 기술력은 이스라엘 방위 산업의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무기 거래는 국가 방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윤리적,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비평가들은 무기 거래가 분쟁을 격화시키고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전 세계 무기 거래의 투명성과 규제 부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책임 소재와 무기가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 이익과 무기, 거래의 윤리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이 조약의 서명국으로서 자국의 무기 거래가 조약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가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될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기 거래는 전략적 필요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양국은 국제적 기대, 조약 의무, 윤리적 고려 사항의 복잡한 환경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첨단 군사 기술을 모색했고 방위 시스템 혁신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동아시아에서 외교적,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자국 방위 산업의 유리한 시장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양국의 무기 거래는 다양한 방산 제품 및 기술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첨단 레이더 및 감시 기술, 무인 항공기, 즉 드론, 사이버 방어 도구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국은 연구, 개발 분야에서 합작 투자 및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깊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는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정교한 무기와 방위 기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의 조달은 영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무역은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는 아시아 시장과의 관계를 넓혀 전통적인 서방,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기 거래는 윤리적 논란과 인도주의적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무기 확산이 지역 불안정에 기여하고 분쟁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무기가 인권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무기거래 관행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이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돕지 않도록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세계 무기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거래 조약 ATT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무기 전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이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량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이전을 허가하지 않는 등 조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비판과 요구가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기 거래는 전략적 필요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은 윤리적 고려와 인도주의적 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강조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지정학적 맥락, 특히 북한과의 인접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은 한국의 외교 정책과 국방 전략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력한 군사 태세와 끊임없는 경계를 필요로 하며 한국은 첨단 방위 기술과 정보 역량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군사 기술과 안보 위협에 대처한 경험을 갖춘 이스라엘은 이러한 측면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안보를 넘어 경제 및 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탄탄한 경제력으로 잘 알려진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특히 정보기술, 생명공학,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가진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경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관계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합작 투자, 연구, 협력, 무역 협정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상호 이익을 위해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적 조율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다른 주요 글로벌 및 지역 플레이어들과의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을 관리하고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탐색하며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의 국제 관계와 국방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중동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민감성을 고려할 때 외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이스라엘과의 문화 및 외교 교류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간의 더 깊은 이해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 프로그램, 학술 협력, 관광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식적인 외교 및 경제 관계를 넘어 상호 존중과 우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윤리적 고려사항과 국제적 위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무기 거래, 글로벌 분쟁에서의 역할, 인권과 국제법에 대한 약속 등 복잡한 윤리적 환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한 여정은 고된 헌신과 혹독한 훈련의 연속입니다. 파일럿의 길은 탁월함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후 이론 학습과 실제 비행,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수년간의 종합적인 훈련을 거칩니다. 한국에서는 파일럿 지망생이 한국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장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하여 항공역학, 항법, 전투 전술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명문 이스라엘 공군사관학교는 공중전 및 군사 전략에 대한 고급 과정을 포함하는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까다로운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두 나라의 파일럿은 전투기부터 첨단 무인 항공기 UA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항공기를 숙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공기의 기술력은 복잡한 시스템과 최첨단 항공, 전자공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최신 레이더, 무기, 전자전 능력을 갖춘 다양한 항공기로 훈련합니다. 훈련은 단순히 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전투 시나리오, 전자전 훈련, 다른 군부대와의 협동 훈련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조종사는 공대공, 전투에서 전략 폭격, 임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전략적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에서 항공 우위는 국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 조종사들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영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에서 군사 작전의 최전선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수호자입니다. 이들은 억제, 정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군사 교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임무 성공 여부는 종종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군 조종사의 삶은 도전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조종사는 비행과 전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 최상의 컨디션과 정신적 예민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비행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게다가 조종사라는 직업은 가족이나 친구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순간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린 결정과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개별 파일럿의 용기와 헌신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하늘을 나는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군 비행사들을 특징짓는 용기, 회복력, 불굴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웅적인 공중전부터 중요한 정찰 임무까지 이 이야기들은 한국과 이스라엘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술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들이 각국의 국방기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